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권대희 씨 어머니, 안기종 대표님, 김성호 기자님,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법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 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 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이탄희 의원님께서 미래정치기획위원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탄희 의원님께서 열린 캠프에 함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파 정치를 멀리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분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탄희 의원님은 철옹성 갔던 사법기득권에 맞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의 성과를 이뤄낸 개혁 정치인입니다.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 위대한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심어줄 미래 정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득권에 대항할 용기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국민께서는 하루하루의 정치 공방이 아니라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정치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선대위의 후보 직속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대한민국 미래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미래정치기획위원회를 통해 정치개혁 과제와 미래정치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웃사이더들의 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아프가니스탄 여성, 난민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철조망 너머로 건네지는 아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멀리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타깝습니다. 무력이 동원된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 여성,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성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포스터가 제거되거나 페인트로 더 씌워졌다고 합니다. 전신을 가리는 의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살해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나는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아프간 최초의 여성 장관 링기나 하미디의 절규와 같은 외침에 숙연해집니다. 난민 문제도 국제적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 탈출 날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살아남는다 해도 국제 난민이 되어 다시 생존 문제에 직면합니다. 다행히 국내 시민단체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NGO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외교적 노력과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행동이 세계 평화와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인권과 세계 평화, 성별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 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합니다. 올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이어 아프가니스탄까지 세계 곳곳 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가슴 아픕니다. 멀리서나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난민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교외선 운행 재개에 위해 경기도 등 6개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철도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교외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 재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km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 의정부, 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 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 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 손실비 45억 원, 정밀안전 진단비 103억 원, 청원검날목 개량비 13억 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 진단비의 30%인 31억 원을 지원한다. 정차역은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월릉, 대곡 6곳이다. 차량은 디젤 동차 차량 1편성으로 평일 24회, 주말, 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교외선은 그간 부족했던 북부의 교통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순환철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교외선 재운행이 경기 북부의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개발의 진척을 이루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7080 세대에게 추억의 열차로 불리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최초 설치된 후 그간 관광, 여객, 화물운송 등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2004년 4월경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9월 3개 시와 교외선 전철화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동권해 문 발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에 교외선 적기개통 협약 등 교외선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2020년 3에서 12월 실시한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3개 시와 협의를 진행해 디젤 동차를 통한 운행재개의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개량비 40억 원이 2021년도 국비로 반영됐으며 도는 이에 맞춰 지난해 12월 3개 시와 적기 개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에서 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설계 추진 및 지자체 비용 부담을 수차례 협의하며 사업 추진 방안 합의를 도출했다.